네, 안녕하세요.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다시 돌아온 CEO 훈련소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자금 조달이네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혼자 촬영할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봤고 댓글에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나 CEO 훈련소가 저희 양긴건 TV를 고급지게 만들어준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주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급지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거창하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회계적이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회사나 CEO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그런 의사결정안에 조금 도움이 드리고자 이제 패치를 찍어보고자 하고요. 회사를 설립하고 나면은 저도 항상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금이 부족해요. 돈이 벌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자금 조달 이런 게 없어도 회사는 굴러가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이제 초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자금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어디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이제 CEO 분들도 많이 필요성을 느끼실 건데,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은 이제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이제 생존에 필수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거기에 이제 CEO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사업 초기에는. 오늘의 포인트는 우리 회사가 자금 조달했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반대의 방향에는 무언가 투자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자금 조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금 조달의 방식인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금 조달의 원천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좀 회계적인 용어가 나와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쉽습니다. 자기 자본, 내 돈, 타인 자본, 남의 돈,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자기 자본은 이제 회사 소유주는 주주죠. 주주가 이제 출자한 자본금으로 이해해도 되고요. 그리고 타인 자본은 이제 회사가 남에게 빌린 차입금으로 이제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우리 회사의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잖아요. 필연적으로 우리 회사에 뭔가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은 공짜로 주지 않겠죠. 다들 이제 꿍꿍이가 있고 각자 저마다의 기대 수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로부터 무언가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금 조달의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자기 자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땡땡땡 스타트업이 1,0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매우 흔하게 접하는 뉴스죠. 사실은 이 한 줄이 자기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한데요. 자기 자본은 제가 이제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투자자가 이제 주주가 되면서 자본금을 회사로 입금하고 새로운 주식, 신주를 이제 받아가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 CEO도 이제 당연히 주주일 거니까 CEO 지분은 이제 새로운 투자자가 오면 희석될 수밖에 없죠.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회사에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투자자, 새로운 주주의 기대 수익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기대 수익이란 게 대리님 주식 하잖아요. 뭘 보고 주식을 해요? 기획만 해가지고 지수 위주로 저는 투자. 아, 그래? 불안수네.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시대 차익을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이란 거는 어떤 지금 대비 미래의 현금 흐름, 기대한 현금 흐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정리가 되는데, 이 새로운 투자자의 기대 현금 흐름은 이제 회사의 가치 상승, 지분 가치겠죠.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시대 차익일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는 회사가 이만큼 커지니까 당연히 그때는 지금 투자한 거에 비해서 몇 배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기대 현금일 거고, 스타트업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주면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대 수익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기대 수익은 회사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현금이 있어야지만 이제 발생한다는 가정에 따른 거죠. 회사가 성장이 없으면 이제 주주의 기대 수익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이제 주주에게 자본금이죠. 요거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이제 금전전 보상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제 돈만 투자하고 모든 걸 이룰 수도 있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 새로운 투자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겠죠. 투자를 한 회사니까. 새로운 투자자는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말은 필연적으로 우리 회사를 귀찮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 귀찮음이 이제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는데, 회사가 성장하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 회사에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생긴다는 거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 거래처분들 이제 사례도 봐도 그렇고, 이제 혼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새로운 주주가 끼어들면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회사가 그냥 굴러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신경 쓰인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자본이란 거는 결국 이런 스토리를 이제 흘러가는 건데 결국엔 지분을 내어준다는 거잖아요. 지분을 내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자금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것인지, 새로운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합류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투자자와 이제 기존 CEO가 합의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이제 이견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추후에 예상하는 기업 가치는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자본을 통한 투자 유치를 고민하고 있는 CEO는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투자 유치로 설명되는 이제 자기 자본이었고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또 타인 자본인데, 타인 자본은 되게 쉬워요. 자기 자본보다 이해하기 쉬운데 단순히 그냥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자금을 빌리는 거고, 그리고 아마 그 대부분은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될 거예요. 여담인데 저희 회계법인은 사실은 뭐 투자 유치 개념이 없죠. 투자 유치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와서 투자할 테니까 나도 주주고 할래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기 자본을 통한 투자 유치 모델은 아니고 이런 은행 차입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 대표님이 타인 자본 전문가인데 시중에 모든 차입금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거 물어보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포인트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해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 회사한테 자금을 빌려준 사람, 이제 지금부터는 채권자라고 하겠습니다. 은행도 저희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죠. 채권자의 기대 수익을 뭔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되게 단순해요. 이자잖아요, 이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매월 대부분 이제 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니까 매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율이 있을 거고, 이걸 반대로 돌려보면은 채권자 입장, 은행에서는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죠,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자율은 반대쪽에서 보면 수익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 자본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이제 은행, 채권자는 우리 회사의 성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제 그들은 약정된 이자만 따박따박 받고 원금만 이제 제때 회수할 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지급 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 대표가 보증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아예 이제 회사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좀 이제 아니고,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도 이자나 원금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돈을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계속 요구하고 이제 경영 성과나 재무 비율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뭐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자기 자본 투자 유치죠. 이제 새로운 주주가 와서 이제 신주를 발행하는. 요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은 현금 유출은 없어요. 현금 유출이란 건 이자죠.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건데 회사가 성장했을 때 그러면 이제 CEO의 몫은 엄청 크게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이자를 안 지급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회사가 성장하면은 어쨌든 지분이 희석되어 있으니까 CEO의 몫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타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은 현금 유출은 있죠. 이제 이자가 매월 나가게 될 텐데 회사가 이제 지금보다 성장하더라도 뭐 더 많이 지급할 건 없죠. 그냥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거고 그때 가서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 요거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점만 취합한 투자 형태도 이제 존재해요. 첫 번째가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이승권부 사채라는 건데 좀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가 어렵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거는 이제 기본은 이제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돈을 빌려준 건데 나중에 이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신주인身권부 사채도 이제 기본은 차입금인데 이거도 그냥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거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생겨났는지 생각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기업 가치가 낮을 때는 그냥 이제 이자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가 커졌어. 그때는 이제 이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거나 주식을 사거나 해가지고 또 현금 흐름을 한 번 더 땡길 수가 있겠죠. 당연히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불리하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환 상환 우선주, 이제 대리님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RCPS라는 건데 이거는 모든 조건이 이제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약자죠. 상환, 전환, 그리고 우선주라는 건데 상환은 돈을 이제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전환은 이제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우선주는 이제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좋은 거밖에 없잖아요. 좋은 거밖에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RCPS는 우선주니까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인데 상환할 수 있다는 실질에 맞춰가지고 이제 국제회계 기준 IFRS는 이제 부채로 분류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리한 옵션들,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옵션들,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에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때 거액의 평가 부채와 손실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짬뽕된 투자 형태를 설명해 드렸고 이런 것도 이제 실무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요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이해하고 계시면 요것도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설립 시점에 이제 CEO 주주가 입금하는 돈은 자본금으로 회사에 달리게 되겠죠.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자본 가지고는 초기에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CEO나 파운더들이 돈을 계속 이제 회사에 수여를 해요. 수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를 가끔씩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럴까요? 자기 자본이야? 타인 자본이야? 제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대리님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오늘 좀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EO가 회사에 이제 추가로 수여하는 돈은 이건 타인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차입금입니다. 자본금으로 처리되려면은 유상증자라는 이제 법적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거 없죠. 그냥 이제 돈만 회사로 딱 입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CEO가 주주일 수도 있는데 채권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게 되겠고 이거는 차입금으로 달려 있겠죠. 근데 이게 차입금으로 달려 있는데 여러 이유라고 하면은 뭐 이제 차입금이면 어쨌든 부채니까 재무 비율도 이제 안 좋고 또 이거를 뭐 자본금을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입금으로 둔 거를 이제 추후에 자본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출자 전환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심플해요. 이제 대표가 돈 넣은 거를 지금은 차입금으로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출자 전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차입금을 이제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고 자본금을 늘리는 그런 이제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행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바뀌고 이제 CEO는 이제 받을 돈이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것도 이제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고 이제 회사 입장 그리고 주주 입장 이제 CEO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의 이제 큰 원천은 두 가지 말씀드렸던 자기 자본 그리고 타인 자본일 건데 뭐 사실 양자가 뭐가 낫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회사마다 뭐 비즈니스 모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 미래 계획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저희 회계법인은 이제 뭐 사실 엄청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싶지만 뭐 투자 유치를 뭐 받고 싶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타인 자본, 이제 은행 차입금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다른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초반에 영업 환급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서 타인 자본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래처분들 많이 여쭤봐요.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투자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은행을 차입해야 되냐 그때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사실은 방법은 없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근데 이제 들어보고 이제 상황에서는 이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조언은 해드리긴 하죠.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금 조달 방식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한테 돈을 쏴줄까?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받을지 아니면 타인 자본으로 이제 돈을 빌릴지 이 각각의 방식들이 우리 회사와 CEO 개인 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자금 조달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시면 언젠가는 하셔야 될 거니까 이 두 가지 큰 줄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은 앞으로 의사결정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12강이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콘텐츠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 달에 한 개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올해 내년 안에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이제 창업 초기 중기 단계에 이제 돌입하고 있습니다. 창업 중기 단계 돌입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이제 주제들도 어쨌든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업 운영하고 계시는 CEO분들 화이팅 하시고 어쨌든 거시경제가 많이 어렵죠. 화이팅 하시고 저희도 화이팅 해볼 테니까 또 좋은 컨텐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